영국 언론이 손흥민의 아시안컵 경기력을 혹평했습니다. 영국 익스프레스는 16일 한국은 아시안컵 첫 경기에서 편안한 승리를 거두며 순항했다. 그러나 손흥민은 잊을 수 없는 경기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익스프레스는 손흥민은 90분 내내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 마무리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다이빙으로 경고까지 받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15일 카타르 알라이안 자신 비나마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카타르 아시안컵 2조 예선 1차전에서 바레인을 3대1로 물리쳤습니다. 이강인이 이 골을 책임졌습니다. 손흥민은 전반전에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후반전에는 결정적인 찬스를 두세 차례 놓쳤습니다. 한 경기로 평가를 내리기에는 이릅니다. 이날은 손흥민에게 그다지 유리하지 않은 조건이 겹쳤습니다. 손흥민은 처진 스트라이커 형태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손흥민은 측면 또는 최전방 공격수에 익숙합니다. 플레이메이커와 흡사한 이 포지션은 손흥민의 특기가 아닙니다. 또한 바레인은 경기 중후반까지 수비에 치중했습니다. 손흥민은 공간이 넓을 때 강점을 발휘합니다. 물론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 월드클래스입니다. 진정한 톱레벨 스타 플레이어라면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무언가 보여줘야 하고 팬들은 또 그런 모습을 기대합니다. 익스프레스는 한국이 치열한 접전 끝에 승점 3점을 따냈다. 이는 파리 생제르맹의 스타 이강인 덕분이었다. 손흥민은 세 번째 골에 기여하기는 했지만 그의 활약에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손흥민은 후반 몇 차례 좋은 기회를 놓쳤다. 최소한 골대를 맞힐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슈팅이 빗나갔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서 후반 추가 시간에는 바레인 수비진 뒤편으로 빠져들어가는 노련한 움직임을 통해 슈팅 타이밍을 잡았다. 하지만 반대 코너를 노린 손흥민의 슈팅은 빗맞았다. 클린스만을 당황하게 만들었다라고 날선 비판을 계속했습니다. 94분에는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손흥민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상대 수비를 오른쪽으로 따돌리는 과정에서 넘어졌습니다. 익스프레스는 손흥민은 바닥에 몸을 던지며 접촉을 예상했지만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 결과 손흥민은 옐로카드를 받았다. 경고 누적으로 출전 징계가 따라오지 않도록 바랄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심판은 손흥민이 페널티킥을 유도하기 위해 과장된 행동을 취했다고 본 모양입니다. 손흥민은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뛰어가다 부딪히려고 해서 피하려다가 넘어졌다. 경고 관리를 잘해야 한다. 선수들도 원하지 않는 것이 10명으로 뛰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잘 컨트롤하도록 다음 경기 잘 준비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비판적인 매체의 언급에 이어 우승후보 라이벌이라고 불리는 일본에서도 반응은 뜨거웠는데요. 이번 경기로 일본인들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손흥민이 못했다고? 무슨 소리 너희들이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그는 명확히 활약을 했다. 손흥민은 약팀한테도 약하다. 그는 토트넘이라는 좋은 팀에서 밖에 활약을 하지 못한다. 국대에 오면 일본 선수랑 동등하다. 이제 손흥민은 끝인 건가? 이강인이 더 잘하는 것 같았어. 마지막 넘어진 게 너무 웃기다. 한국이 바레인에 힘겹게 이긴 걸 보면 라이벌로 불리는 게 어이없다. 한국의 경기력을 보면 잘하는 선수들 이강인 같은 선수에게만 의존하는 것 같다. 일본은 4골이나 넣었는데 한국은? 전반전을 보면 처참했다. 후반전에 겨우 이긴 것. 한국은 또 심판 탓을 할 것이다. 평소와 같이. 이강인의 중거리를 보고 놀랐다. 역시 PSG 선수는 다른 것 같네. 만약 한국과 결승에서 붙는다면 이강인과 쿠보의 대결이 궁금해진다. 라며 손흥민을 비꼬거나 비난하는 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영국 매체 기브미 스포르트는 16일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활약에 대한 평점이 높은 선수 15명을 선정해 소개했습니다. 손흥민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활약에 대해 평점 7.40점을 부여받은 가운데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 중 평점이 7번째로 높았습니다. 기브미 스포르트는 손흥민에 대해 케인이 떠난 이후 토트넘 주장을 맡았을 때 손흥민은 압박감을 느꼈다. 손흥민은 최고의 활약을 펼치지 못한 2022-23 시즌 이후 토트넘 주장을 맡았다면서도 하지만 폼은 일시적이고 클래스는 영원하다. 손흥민은 눈부신 플레이로 그것을 입증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20경기에서 12골 5어시스트를 기록한 손흥민은
새롭게 팀에 합류한 메디슨과 함께 치명적인 파트너십을 선보였다. 손흥민의 아시안컵 출전은 토트넘에게 큰 손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달 프리미어리그 7경기에서 4골 4어시스트의 맹활약을 펼친 후 아시안컵에 출전하는 축구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지난해 9월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을 개인 통산 4번째 수상한 손흥민은 꾸준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수 시절 잉글랜드를 대표하는 공격수로 활약하며 발롱도르를 수상하기도 했던 해설가 오원은 지난 11시즌 초반에 나는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었다. 손흥민이 아시안컵 기간 동안 다수의 경기에 결장하더라도 나는 손흥민 지지를 이어갈 걸라며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로 손흥민을 언급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개인 역대 최다골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시어러는 손흥민을 자신이 선정하는 올해의 팀에 포함시키며 손흥민은 특별한 재능이다. 손흥민이 골문 앞에서 볼을 잡았을 때 손흥민이 득점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의심의 여지는 없다라며 손흥민의 결정력을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이 아시안컵 출전 공백이 발생한 토트넘은 지난 10일 베르너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이 오랜 기간 팀을 떠나면서 우리는 스리톱에서 활약할 수 있는 또 다른 선수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베르너는 자신의 현재 상황에서 뭔가 변화를 찾고 있었던 시점이었고 이적은 그런 선택 중 하나였다. 베르너가 우리 스타일에 잘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베르너는 우리가 원하는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베르너는 스리톱의 모든 포지션에서 플레이할 수 있고 공격진의 깊이를 더하는 선수라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베르너는 15일 열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에서 선발 출전해 토트넘 데뷔전을 치렀고 어시스트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오탈의 슈팅 중유효 슈팅이 없어 결정력에 대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평점이 높은 최고 선수 15명에는 홀란드, 도쿠 로드리, 포든, 알바레즈, 베르나르도 실바 등 맨체스터 시티 소속 선수가 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와 리그 선두 다툼을 펼치고 있는 리버풀에선 살라, 아놀드, 판 다이크 등 3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평점이 가장 높은 선수는 7.58점을 받은 토트넘의 메디슨이었습니다. 기브미 스포르트는 메디슨의 자질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3골 5어시스트를 기록한 메디슨은 창의적인 미드필더로서는 놀라운 수치인 패스 성공률 85.1%를 기록했습니다. 메디슨이 부상에서 복귀하면 토트넘은 다시 한번 순위표에서 날아오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렇듯 손흥민은 EPL에서도 높은 자리를 보여주듯이 아무도 손흥민에게 뭐라 할 순 없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재미있는 소식이 있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